헌재 재판이 계속 지연된 이유는 아마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시간 끌기라는 것을 다 아실 텐데 그 유력 빌런이 이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인물인데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 취재 결과는 대다수가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게 법조에서는 절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혁식 재판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심으로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들이 있고,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의중을 비췄다라고 할 만한 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뭐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뭐 다른 데서 다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소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법조계 사람들이 볼 때 뭐 이게 각하 사유가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각하가 되냐 이런 생각이고, 단지 가장 유력한 거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나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평의를 한다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도저도 다수 의견이 싫다고 하면은 뭐 별개 의견이건 보충 의견이건 반대 의견이건 이제 써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써서 제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식적 차원을 넘어서서 그 늘 재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그냥 개기고 있는 거다. 조한창 지목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걸 써놔가지고 김복형 재판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김복형 재판관이 그간의 어떤 보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정문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너무 협소하게 접근했다는 것,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급 심판사 때 해왔던 어떤 그 민사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결정적 한계는 있지만, 그 결정문 자체에 담긴 그 의견들을 읽어보면 그래 뭐 이런 시각을 기초로 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라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자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건에 있어서 이제 그 아마 아주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거 기각 의견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없는 기각 의견을 어거지로 쓰면서까지 이 판에서 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만큼의 그런 김복형 재판관이 그런 용기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저는 5대3은 절대 아닐 거라고 보고요. 5대3이라고 한다면 그 헌재가 적어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빨리 이제 저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뭔가의 조치를 했어야 되고, 기존에도 또 그런 식의 그러니까 5대3으로 결정을 한 적은 헌재가 중요한 사안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한 명만 더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수를 점했는데 그것도 과반이잖아요. 5대3이면. 과반인데도 6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인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뭔가를 종결짓는 문제가 아니라 더 혼란을 가중시킬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법조에서는 흔해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전원합의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7대6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7대6이 절대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8대5예요. 8대5. 아무리 저기 돼도. 그러니까 그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가장 그 최근에 임명된, 그러니까 경력이 제일 짧은 그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평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기 직전에 6대5가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11명일 때. 그렇죠? 그러면 그 11명일 때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그 6쪽에 씁니다. 그래야지 다수 의견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런 어떤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특히 자기가 소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도 반드시 다수 의견 쪽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어떤
대법원의 권위랄까? 뭐 특히 대법원장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헌재는 오히려 헌법재판 소장이 8대 1 중에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대신 5명으로 기각하는 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조한창은 어떻게든 그 안에 넣고 싶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와서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저렇게 저걸 엑스맨을 확실한 사람을 하나 넣어놔야지 예. 뭐를 저기를 분탕질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어요. 한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법원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기를 출세시켜주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저기 뭐 윤과 줄이 닿는 뭐 정부 내 유력 인사들 아는 사람인데 온 데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시켜달라. 내가 다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소리들이 진짜 최근에는 뭐 거의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던데 본인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 답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뭐 원칙적으로 뭐 그때도 이미 계엄은 불법적인 거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대답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도 했고. 근데 거기서 얘기한 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단계에 나가서 지금 역적이 돼야 되는 거라서 조한창도 아무리 저기 해도 그렇게 그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꼭 또 조한창이라는 게 뭐 100%는 아니니까. 근데 왜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지 조한창 씨 스스로 좀 돌아보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합니다. 저는 최초 한덕수 기각 직후 해당 영상을 통해서 정계선 재판관이 국민들에게 SOS를 치고 있다고 월요일 당시 보고 드렸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결문에는 헌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그 빌런이 각하를 때린 2명과 기각이지만 이상한 논리를 편 김복형을 겨냥한 것이라 봤는데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로 보여집니다. 이제 헌재는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변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의 지연을 노리고 친대 축구를 해온 일부 재판관들이 있다면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사라졌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층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무죄 뒤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나라와 민생을 되살리는 첫발을 떼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고의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경고를 깊이 새기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